네, 그럼 이어서 링크드 리스트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링크드 리스트 또는 리스트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앞서 보았던 그 동적 할당을 통해서 연속되지 않은 메모리 공간을 포인터를 통해서 연결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의 하나의 그 단위체를 노드라고 그러는데요. NOD, 이 노드들이 연결지어서 이렇게 하나 1차원적으로, 선형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노드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기록을 하겠죠. 보시게 되면 노드는 항목과 주소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항목은 데이터를 넣는 공간을 말합니다. 데이터 공간과 다음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노드에다가는 데이터를 넣는 항목 공간과 링크 공간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부했던 자기 참조 구조체를 이용해서 노드를 만들고 그 노드들을 포인터의 연결 작업을 통해 가지고서 리스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자세한 코드 내용은 이따가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은 데이터 덩어리들을 1차원적으로 연속지어서 연결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 연결의 의미가 물리적으로 메모리 공간을 인접시킬 필요는 없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서는 이와 같이 연속되지 않은 메모리 공간을 포인터를 통해서 연결시키고 있는데, 연속된 메모리를 써도 상관은 없죠. 자, 어레이를 이용해서 0번째 셀, 1번째 셀 이렇게 해서 연속된 메모리가 있는데, 연속된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서 개념적으로는 이러한 각각의 데이터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링크는 없지만 연속된 메모리이기 때문에 링크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그 배열을 이용해 가지고서 리스트를 구현할 수도 있고요. 포인터를 이용해서 연속되지 않은 메모리 노드들을 인접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번째를 알기 위해서는 그 포인터를 통한 연결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포인터를 통한 연결 작업을 함으로써 이런 리스트를 구현하는 그런 방식이 있겠는데, 아무튼 이 링크드 리스트, 포인터를 통한 링크드 리스트를 구현한 거와 어레이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구현한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보면, 일단은 이 배열을 통한 리스트인 경우에는 맨 끝에다가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달아내는 것은 뭐 어렵지 않으나, 중간에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또는 반대로 삭제하는 경우, 삽입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중간에 삽입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다 시프트를 해야 됩니다. 인접해 있는 메모리 공간을 썼기 때문에 중간에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다 시프트를 하기 때문에 그 오버헤드가 있는 것이죠. 그 시프트 연산하기 위한 시간이 소요가 될 텐데, 마찬가지로 삭제도 마찬가지죠. 특정 셀의 데이터를 삭제를 하게 되면 그 삭제된 셀 오른쪽에 있는 셀들이 왼쪽으로 채워져야 되겠죠. 그것도 역시 시프트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삽입 삭제를 수행할 때 소요되는 시프트 연산에 대한 비용이 드는 것인데, 비교해서 이 링크드 리스트, 포인터를 이용한 링크드 리스트인 경우에는 삽입 삭제가 굉장히 용이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B와 C 사이에 N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링크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링크를 달아내게 되면은 아까 어레이에서 봤던 이런 시프트 연산이 필요 없는 것이죠. 삭제도 마찬가지로 A, B, C, D의 중간에 있는 C 노드를 삭제를 하기 위해서 링크를 끊어버리고 바로 B 다음에 D로 연결시켜 버리게 되면은 바로 삭제 연산이 구현되는 것이죠. 삽입 삭제가 매우 용이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연속된 메모리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크기 제한이 없다는 말은 이
어레이를 이용한 리스트인 경우에는 미리 그 어레이의 셀 개수를 확정시켜 놔야 되죠. 10개를 쓸지 100개를 쓸지 확정된 메모리를 가지고서 쓰는 것인데, 만약에 10개를 했다가 메모리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추가를 못하는 것이죠. 런타임 시에 메모리 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레이는 정적 할당이기 때문에 런타임 시에 메모리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적 할당 방식으로 해서 링크드 리스트를 구현한 경우에는 현재 이 상황에서 런타임 시에 메모리를 계속 추가적으로 동적 할당을 해서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드웨어적으로 메모리가 문제없는 이상, 하드웨어적인 메모리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 그 제한 범위 안에서 메모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단점은 이 포인터를 이용한 연산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코딩해야 되고요. 구현이 어레이를 이용한 리스트보다는 구현이 어렵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포인터를 썼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뭐 기본적인 코딩 스킬을 높이게 되면은 이런 단점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리스트를 구현할 때, 그리고 그 리스트 안에 노드들이 삽입 삭제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포인터를 통한 링크드 리스트 방식으로 해서 리스트를 구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연결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노드, 하나의 데이터 덩어리가 노드라는 이름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그 노드에는 데이터를 넣는 공간과 그 다음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링크 파트가 있습니다. 포인터 파트가 되는 것이죠. 포인터. 주소를 담고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노드 구조는 자기 참조 구조체를 정의해서 만들게 됩니다. 자, 아래 그 링크드 리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그림이 나와 있는데, A라는 데이터, 다음에 B 데이터, C 데이터 연결되어 있는데, A, B, C라는 노드들을 이런 포인터를 통해서 연결시키고 있고요. 각각의 노드는 자기 참조 구조체 타입의 변수 메모리 공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동적 할당을 통해서 각각의 노드를 만들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맨 처음과 맨 끝에 약간의 주의가 필요한데, 일단 맨 끝은 다음 번째가 없기 때문에 맨 끝에 해당한 노드의 링크 파트에다가는 널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항상 포인터는 초기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번째가 없는 맨 끝 노드인 경우에는 링크 파트에 널 값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맨 첫 번째 노드는 헤드 포인터에 의해서 가리킴을 받는데요. 자, 이 헤드 포인터가 필요한 것은 이 전체 링크드 리스트를 접근하기 위한 시발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헤드 포인터를 통해서 얘를 실마리로 해서 이 노드를 접근하고 그 다음 번째로 갈 수 있겠는데, 전체 리스트에 대한 대표 노드가 첫 번째 노드이겠는데, 얘를 가리키는 헤드 포인터가 있어야지만이 이 리스트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겠죠. 그러한 리스트에 대한 시작점을 포함하는 헤드 포인터가 필요합니다. 자,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리스트를 기본으로 해서 그거죠. 이게 이제 이름하여 Singly Linked List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리스트는 아래에 나와 있는 Circular Linked List와 Doubly Linked List를 쓰게 됩니다. 또 이를 두 가지를 조합한 게 Circular Double Linked List인데요. 자, 보시면 일단 Circular Linked List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원형, 맨 끝에 노드는 싱글 링크드 리스트인 경우에는 널 값을 갖고 있었는데, 맨 마지막 끝 노드의 링크 파트가 맨 처음을 가리키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원형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끝 노드의 링크는 헤드 포인터의 주소값과 같아지겠죠.
이러한 구조가 서큘러 링크드 리스트가 되고요. 다음 더블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싱글 링크드 리스트와 서큘러 링크드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 번째를 가리키는 링크가 좌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고 있죠. 다음 번째를 가리키는 게 있는데, 더블 링크드 리스트는 그 다음 번째뿐만 아니라 그 이전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노드만 놓고 본다면 특정 노드의 데이터 파트 오른쪽에는 그 다음 번째를 가리키는 right 링크가 있고요. 그 이전 노드를 가리키는 left 링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노드를 연결지어서 더블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 수 있고요. 이 서큘러 링크드 리스트와 더블 링크드 리스트를 합칠 수 있겠죠. 이를 합해 가지고서 더블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현재 이 슬라이드에서는 세 가지인데 더블 링크드 리스트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 종류의 리스트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구현적인 차원에서 C 언어 코드를 보시면서 리스트를 구현한 예를 보겠습니다. 먼저 연결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한 스택을 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드에 해당하는 자기 참조 구조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링크드 리스트라는 이름의 구조체가 있는데 데이터 파트가 있고 링크 파트가 있는데 그 링크 파트가 자기 자신을 참조하는 그러한 포인트 변수가 있죠. 자, 이러한 노드 구조체를 가지고 리스트를 구현하는데 그 리스트를 통해서 또 스택이라고 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last in, first out 성격을 가지는 스택을 만들어 보죠. 자, 우리가 앞서 배열을 이용한 스택을 봤었는데요. 배열. 자, 우리가 이러한 모양은 익숙하죠. 자, 그러면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해서 스택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문제인데 어차피 스택도 리스트의 한 스페셜 케이스가 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구조의 어레이로 구현된 배열로 구현된 스택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링크드 리스트로 스택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A, B, C라고 하는 데이터가 리스트로 구현되어 있죠. 그래서 맨 꼭대기에 있는 최근에 삽입된 또는 푸시된 데이터가 C인데 그거를 탑이 가리키고 있죠. 자, 다만 배열을 이용한 스택에서는 탑이라는 값이 정수 값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각 데이터가 맨 마지막에 놓여진 셀의 인덱스 순번 값이 정수이기 때문에 탑의 타입은 정수인데 이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한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삽입된 데이터 노드가 배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노드의 주소값을 가져야 되겠죠. 가장 최근에 푸시된 노드에 대한 주소값, 다시 말해서 보시는 것처럼 탑은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로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소값을 가지는 포인터 변수 탑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링크드 리스트 방식으로 스택을 구현한 경우에 푸시 연산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봅시다. 자, 일단 먼저 최초에 A, B, C라는 데이터가 이제 푸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은 A 위에 B가 있고 B 위에 C가 푸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리스트 표현 방식으로는 C 다음에 B, B 다음에 A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좀 가로로 지금 누워져 있는데 이걸 세로로 세워지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새로운 데이터 D를 푸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D가 푸시가 되면 자, 이건 리스트 방식이기 때문에 D 다음에 C를 가리키는 링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현재 D가 삽입되기 이전에는 탑이라고 하는 포인터가 C를 가리키고 있다가 D가 푸시가 됐으니 탑이 D를 가리키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한 작업이 필요한데 자,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D가 푸시되기 위해서는
이 노드가 노드에 대한 포인터는 P라고 했을 때 이 P가 가리킨 노드의 링크가 탑을 가리키게 해줘야 되겠죠. 탑. 그래서 이걸 연결시킨 다음에 탑을 요 D를 포함한 노드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아래 보시게 되면 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푸시 함수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인장은 스타 P, 노드 스타 P로 되어 있는데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트 변수 P가 있죠. 자, 요 P가 가리키는 노드가 있는데 이 노드를 푸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와 똑같이 P가 가리키는 곳에 링크 값을 탑으로 바꿔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링크가 탑을 가리키겠죠.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새로운 D가 푸시가 됐으니 탑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 탑은 P를 통해서 P가 가지는 주소값을 탑에다가 주면 탑이 얘를 가리키겠죠. 그러한 탑 이퀄 P라는 코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단순하죠. 단순한데 요 링크 연산의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얘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1번, 2번.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코드는 뭐냐면요.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mrlog 함수가 나와 있는데 왼쪽에 나와 있는 푸시 함수는 이 삽입하고자 하는 노드를 동적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삽입 노드를 동적 할당을 해주는 위치가 이 함수 바깥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이 함수고요. 동적 할당을 그 함수 내부에서 한 것이 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한데 동적 할당을 푸시 함수 내부에서 진행한 경우인데 보시면 이 노드를 내가 푸시하고자 하는 노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노드의 사이즈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쓰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노드의 사이즈를 알아내서 그 값을 mrlog에 넣어주게 되면 그 바이트 수만큼이 할당이 되죠. 그래서 이 메모리를 할당받은 다음에 이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노드 타입의 데이터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 노드에 대한 포인터, 원래 mrlog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보이드에 대한 포인터를 리턴 시켜주는데 이거를 노드에 대한 포인터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새롭게 생성된 이 노드를 P가 가리키도록 해주게 되면 얘랑 똑같은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P가 이런 동적 할당된 노드를 가리키게 한 다음에 이쪽 푸시 함수인 경우에는 입력 인자가 데이터죠. 엘리먼트 타입의 데이터인데 데이터 2를 받아내서 이 P가 가리키는 노드 안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데이터 파트가 있겠죠. 이 데이터 파트에다가 P가 가리키는 곳에 노드 데이터 파트에다가 2를 어사인을 합니다. 됐죠? 자, 요것만 다르고 그 나머지 두 개의 작업은 똑같습니다. 왼쪽에 1번, 2번에 해당하는 작업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삽입 연산을 수행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삭제 연산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삭제 연산도 뭐 어렵지 않게 될 수 있는데요. 자, A, B, C라고 하는 데이터가 스택에 놓여 있습니다. A, B, C. 자, 여기서 삭제, 즉 팝을 하는 것이죠. 팝 연산하는데 자, 리스트로 오픈되어 있다는 것을 일단 고려하셔야 되죠. C 다음에 B가 있고 B 다음에 A가 있는 상황에서 C를 팝을 합니다. 팝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탑이 바뀌겠죠. 원래 탑은 C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게 끊어지고 탑의 값이 아래 B를 가리켜야 되겠죠. 그러한 연산이 필요하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팝이라고 하는 함수는 노드 스타를 리턴 시켜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팝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출력을 해주는 의미에서 삭제와 출력은 같은 걸로 이해하셔야 되죠. 삭제, 팝을 하면서 그거를 나중에 출력하기 위해서 이 삭제하는 노드에 대한 포인터를 내가 알아내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그걸 P라고 주고 있는데
일단 팝 함수를 들어가 보면 노드에 대한 포인터 P를 만들어 놨고요. 자, empty가 되면 당연히 에러가 되겠죠. 그 다음에 탑의 값을 일단 P로 둡니다. 자, 임시 변수 P라는 변수를 탑과 같이 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P는 탑이 가리키는 C를 가리키겠죠. 이 그림 보시자면 P라고 하는 것은 탑이 가리키는 곳을 똑같이 가리키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탑의 값이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맨 꼭대기에 있는 C를 내는 return, 출력할 것이기 때문에 탑이 그 다음 번째 노드로 바뀌겠죠. 그래서 그 다음 번째로 바꿔주기 위한 연산, 탑의 값이 바뀌는데 그 다음 번째가 B죠. 자, 요 위치에 있는 주소값은 무엇이냐? 그게 P가 가리키는 곳에 링크가 가리키는 곳의 값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P의 링크를 탑에다 넣어주게 되면 그 탑이 얘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이제 탑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마음 놓고 C라는 노드를 내가 가져오면 될 텐데 그 가져오기 위한 작업이 바로 return P인 거죠. P 값을 return 받아서 그 P 안에 있는 데이터를 뭐 printf를 하든 그걸 활용하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팝 연산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코드는 앞에서 그 삽입 연산에 두 가지가 있듯이 여기서도 내부에서 그 앞에 삽입 연산에서 두 가지 코드 중에 한 가지가 푸시 함수 내부에서 메모리를 만든 경우, 노드를 만든 경우가 있었는데 이 팝 함수가 내부에서 동적 할당을 한 경우에 대한 그러한 팝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대로 리턴하기 위한 값은 relevant로 되어 있죠. 데이터만 리턴 시키면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보시면 free라는 함수가 보이죠. free 함수. 그리고 리턴 내용이 데이터 파트만 리턴 시키면 되니까 문제없죠. 자, 내부에서 동적 할당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책임지고 메모리를 반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메모리 반납을 내부에서 해야 된다. 메모리 반납이 바로 이제 프리 함수가 되겠죠. 나머지 내용은 큰 차이가 없고요. 메모리 반납을 꼭 해준다. 그리고 P가 가리키는 곳에 데이터 파트만 내가 2라고 하는 임시 변수에다가 대입해 놓고 그 값을 리턴 시키면 되겠죠. 자, 여기서 그래서 데이터 파트를 임시 변수에 어사인 해 놓고 그걸 리턴한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 있는 이 메모리 이걸 반납하기 위한 작업을 함수 내부에서 한다. 그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푸시 함수와 연결지어서 보시면 되겠는데 왼쪽 파트의 푸시 함수와 지금 팝 함수, 오른쪽 파트에 있는 푸시 함수와 팝 함수를 같이 묶어서 코딩하시면 되겠죠. 동적 할당을 외부에서 하든 내부에서 하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어서 전체 노드 방문 연산, 즉 사이즈 함수를 이제 구현할 것인데요. 현재 이 그림을 보자면 스택 안에 탑이 A를 가리키고 있죠. 자, A 밑에 B가 있고 B 밑에 C가 있고 C 밑에 D가 있죠. 가장 최근에 푸시된 데이터는 A인 것인데 이 스택 안에 데이터 항목의 개수 현재 4가 되겠는데 항목의 개수를 리턴하기 위한 함수가 사이즈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스택 안에 놓여진 데이터 항목의 개수를 카운팅 하려면 이게 링크드 리스트이기 때문에 탑이 가리키는 노드부터 시작해서 다음 번째를 방문하면서 세면 되겠죠. 현재 탑을 가리키고 있는 A 다음에 B가 있죠. 그러면 카운트가 증가하고 또 B 다음에 C를 방문해서 카운트가 증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차곡차곡 내려가다가 맨 마지막 번째 다음 가리키는 것은 널이기 때문에 널을 만나게 되면 중지하면 되겠죠. 자, 아래 보시는 것처럼
반복문을 이용해서 카운팅 작업을 하고 있는데 최초에 탑이 가리키는 것을 P가 가리키게 합니다. 자, P는 임시 변수가 되겠죠. 역시 포인트 변수고요. 임시 변수인 포인트 변수가 있는데 탑이 P로 가니 P도 A를 가리키겠죠. 자, 이 상황에서 계속 반복 작업을 할 텐데 반복 조건이 P가 널이 아니어야 됩니다. 널을 만나면 이제 맨 마지막인 것이죠. 그 과정에서 P는 P 링크로 변환되고 있죠. P equal P 링크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번째로 가는 것이죠. P가 그 다음 번째로 바뀐다 이 말이죠. 반복 과정에서 P가 P 링크로 바뀐다. 그 다음 번째 방문을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 카운트가 증가하는 것이죠. 게다가 반복하면서 카운트가 증가할 텐데 P가 너를 만나게 되면 반복이 끝나겠죠. 그래서 빠져나와서 카운트를 리턴 시키면 되겠죠. 물론 이거는 이제 사이즈 함수로서 이제 이러한 코드가 있지만은 이 데이터 각각의 노드를 방문하면서 데이터를 프린트하겠다. 그러면 이 카운트 플러스 대신에 프린트 F를 넣어주면 되겠죠. 프린트 F 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해당 데이터를 인자로 넣어주게 되면 해당 노드의 데이터가 출력이 되겠죠. 이러한 식의 모든 노드를 방문하면서 카운팅을 하거나 뭔가를 출력하거나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연결 리스트로 구현한 Q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연결 리스트로 스택을 구현해 봤듯이 Q를 구현하기 위해서 연결 리스트 구조를 이용합니다. 자, 왼쪽에 그리면은 우리 앞서 배웠던 어레이를 이용한 Q가 있죠. 서큘러 Q인데요. 리어 파트에서 삽입이 일어나고 프론트 파트에서 삭제가 일어난다 그랬죠. 자, 오른쪽에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한 큐가 나와 있는데요. 리어 파트가 있고 프론트 파트가 있습니다. 자, 앞서 스택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여기 프론트 리어라는 값의 타입이 정수로 된 이유는 어레이에 순번 값을 가지기 때문이겠죠. 근데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한 경우에는 노드를 가리키는 노드의 포인터로 변환돼야 되겠죠. 그래서 프론트 리어가 각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트 변으로서 정의가 돼야 됩니다. 하여튼 이러한 모양의 연결 리스트를 이용한 queu를 가지고서 inq 데이터를 삽입하기 위한 inq가 있고 다음 deq 이러한 연산에 대한 내용의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한 Q의 삽입 연산을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삽입 연산은 두 개의 케이스로 나눠서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공백 상태에서 삽입과 비공백 상태. 그러니까 이게 비공백 상태가 일반적인 상황이 되겠는데요. 예,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공백 상태에 대한 상황 판단을 해줘야 될 건데 공백 상태가 무엇인가? 자, 프론트와 리어가 포인트 변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프론트가 널이고 리어가 널이면 공백 상태이겠죠. C 코드로 작성해 보자면 프론트가 널이고 and 리어가 널인 이러한 조건이 true가 되면 공백 상태인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하나의 노드가 동적 할당되어서 삽입된다. 그런 게 이제 이루어지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 되겠죠. 이건 굉장히 간단한 코딩을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mrlog을 통해서 동적 할당을 해서 이러한 노드를 만들고 거기에 템프라고 하는 포인터로 가리키고 있죠. 그런 다음에 하나의 노드가 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프론트도 리어도 동일한 노드를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프론트 equal temp 리어 equal temp 이러한 코드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게 공백 상태의 삽입이고요.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비공백 상태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의 삽입은 어떻게 하느냐. 자, 삽입은 리어 파트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자, 리어 파트에서 이러한 새로운 노드가 삽입이 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자, 삽입이 되면 당연히 삽입된 노드가 리어가 돼야 되겠는데요. 연결시켜주는 게 중요하죠. 자,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연결시킨 작업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자, 맨 마지막에 최근에 삽입된 노드가 리어 파트에 있겠죠. 자, 그럼 리어를 통해서 리어 파트의 링크, 여기가 링크였죠. 링크를 템프와 연결시키면은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렇게. 이게 1번이죠. 1번. 그 다음에 2번은 리어를 바꿔줘야 되겠죠. 맨 마지막 노드가 이제 D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어가 템프가 되겠죠. 자, 이런 식의 코드가 작성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슬라이드에는 C 코드가 안 나와 있지만 메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실습 시간 때 이 코드를 테스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어서 삭제를 봅시다. 자, 삭제는 프론트 파트에서 이루어지겠죠. 프론트 파트. 자, 프론트 파트에서 삭제가 일어날 텐데, 일단은 내가 이 프론트가 가리키는 이 노드를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일단 임시로 템프라는 변수가 A를 가리키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서 temp equal front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프론트의 위치를 바꿔줘야 되겠죠. 자, 이 데이터는 삭제, 출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론트 링크와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프론트 위치를 바꿔주기 위해서 이같이 작업을 합니다. 이게 1번, 2번 되겠죠. 그런 다음에 템프가 가리키는 데이터 A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 가져오는 방법은 뭐 return 템프를 하든지 또는 return 하고자 하는 게 템프라는 포인트 변수가 아니라 return 요 노드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템프의 데이터를 가져오든지 그걸 선택을 해서 return 시키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노드가 2개 이상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노드가 딱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는 또 달리 코딩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그 삽입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나왔지만은 노드가 한 개만 존재하는 경우가 이랬죠. 이런 상황에서 이 데이터를 삭제 출력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템프가 프론트 또는 리어를 가리키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프론트 리어를 모두 널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연산이 포함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삭제 연산을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된 Q의 코드 내용이 일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자기 참조 구조체인 것인데, 프론트와 리어라고 한 두 가지 포인트를 유지해 놓고 Q를 구현하는 기본적인 코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는 데이터 파트에다가 일반적인 정수가 아니라 의미 있는 ID, name, depth라고 하는 세 가지 멤버를 가지는 학생 정보로서 student 구조체 타입을 정의한 것인데 학생 정보의 일부를 집어넣어서 이거를 데이터로 해서 얘를 엘리먼트로 해가지고서 Q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Q 안에 링크 파트를 제외한 이 나머지 데이터 파트에다가 이걸 집어넣은 것이죠. ID와 name과 depth 세 가지 멤버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Q를 구현을 할 것입니다. 자, 실제 실습 코딩은 다음 주에 해보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